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입니다. 자, 이전 영상에 제가 바이오 이야기했으니까 이번 시간엔 반도체 이야기할 줄 알았죠? 자, 반도체 이야기 아니고요. 정치 테마 대선 관련주 이야기 할 겁니다. 자, 항상 이렇게 예상은 빗나가는 거죠. 자, 시장 예측하지 마시고 대응하세요. 자, 지금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현실 세계에서도 장구하는 사람 한 명 있죠. 자, 제가 이전 영상에 장구하시다가 결국 악수 두는 분 말씀드렸죠. 자, 뭐 고민한다고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거 1도 없어요. 그 고민을 시장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주식 투자자가, 어떤 기관 투자자가, 어떤 외국인이 개인이 그 종목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지 고민을 안 하는지 그거 생각하고 알고 있고 투자하는 사람 1이나 있나요? 아무도 모르죠. 영향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자, 세로미가 수십 번 넘게 얘기했습니다. 고민할 때, 살까 팔까 고민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다시 복습할까요? 자, 주식을 사야 돼요. 아, 근데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 갈등이에요. 사야 돼, 말아야 돼. 말어? 말어? 무조건 안 사. 왜? 무조건 현금이 최고. 반대. 아, 이거 지금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익절이든 손절이든 또이또이든 이거 팔아야 돼, 말아야 돼. 팔어? 말어? 팔어? 말어? 무조건 파세요. 왜? 무조건 현금이 최고라고요. 어떤 경우에도 답은 현금입니다. 고민할 걸 고민하세요. 고민하지 마시라고 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장고를 한다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죠.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제가 대선 테마 이야기한다고 했죠. 자, 지금 이 시장에서 장구하시는 분 시장이 아니죠. 지금 이 시국에서 장구하시는 분 한 분 있어요. 자, 3월 달에 관도인데 4월 달에 아니야. 아직 빨러. 선거 보선도 안 끝났고 좀 더 기다리자. 4월 말에 아니야. 뭔가 임팩트가 없는 것 같아. 자, 5월 달에 지금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후보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아니야. 계속 이러고 있는 분 한 분 있죠. 자, 고민이 길어집니다. 자, 과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 힘으로 아니면은 제3지대로 고민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악수를 둔다는 얘기죠. 이 악수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독자 세력화, 제3지대 이거 다 제 뇌피셜입니다. 이거 미리 언급하고 이야기할게요. 다 제 뇌피셜이에요. 자, 악수를 둔다는 얘기는 독자 세력화를 한다는 것 같아요. 제3지대. 자, 지금 어차피 여든 야든 이 거대 세력들의 대권 후보가 돼야지 어떻게 보면은 꽃길이고 평탄하겠죠. 독자 세력화든 제3지대든 뭐 지난한 길이 되겠죠. 뭐 결과적으로 이제 결론이 독자 세력화 제3지대로 결론이 난다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지. 자,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이쪽으로 빠져나오는 세력들이 생기겠죠. 분명하게. 어쨌든 지금 30% 가까이 또는 30% 이상 지지율이 나오는 후보가 있으니까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것처럼 솔직하게 지지율이 깡패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지난 그 탄핵 이후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귀국해가지고 뭐 그런 시점에 이제 뭐 바른정당이
만들어지는 그런 원내 교섭단체 수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분명하게 움직임이 있겠죠. 그렇다면은 자, 그거를 가정해 봤을 때 민주당도 지금 같은 경우야 똘똘 뭉쳐 있는 상태지만 이재명 전 지사와 아닌 쪽으로 나눠질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면은 4파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파전을 만들 수 있다면은 4파전을 만든다면은 독자 세력화 제3지대로 해서 어차피 2대2로 붙는다고 하면은 나쁠 게 없죠. 이러면은 한번 해볼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구도가 가능할 거냐? 이거 제가 먼저 종목 이야기하고 뭐 재미없으신 분들, 관심 없으신 분들 있을 테니까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MTS 화면 정치 테마주 섹터에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한물 간 종목도 있고요. 아직 핫한 종목들도 있는데 뭐 오늘 그닥 그렇게 퍼포먼스가 나와주진 않은 모습이죠. 자, 돌아와서 최근 조에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요것만 보자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이재명 테마, 윤석열 테마 이렇게 두 분만 보자고 했죠. 요 두 분 중에 이 종목 아니고 다른 종목 보셔도 되는데 제가 픽해드린 건 요거라는 거. 이거 말고 더 좋은 종목 있습니다. 이게 좋은 종목이라는 의미 아니고요. NI스틸, 서현, 프리엠스, 덕성, 동신건설 이렇게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 있고요. 서현과 프리엠스가 조금 하락폭이 깊었고요. 뭐 NI스틸 2%, 덕성도 2% 가까이, 동신건설은 보합 수준이죠. 뭐 동신건설 살짝 보시면은 뭐 재미없죠. 계속 떨어지고만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다가는 사람들 뇌리에서 잊혀질 수도 있죠. 뭔가 퍼포먼스가 나와줘야 될 시점 같고요. 자, 덕성 볼까요? 덕성은 퍼포먼스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 가라앉았고요. 가라앉은 상태에서도 최근 보시다시피 일봉상 한 번, 두 번. 한 번은 장대 양봉, 두 번째는 윗골이 달린 양봉.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바닥은 올라선 상태에서 횡보를 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2만원대가 깨졌다가 현재는 2만원대로 위로 올라와서 지지 횡보하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뭐 과거에는 뭐 6천원도 보이고 그거보다 더 과거를 볼까요? 아예 테마가 없었을 때는 4천원도 보이죠. 자, 이게 몇 배가 올랐냐? 뭐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도 중요하지 않고요. 재무제표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글자 그대로 실적 테마나 어떤 재료 테마가 아니라 대선 테마이기 때문에 뭐 기업 자체를 볼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 장기 차트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런 느낌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느닷없이 쏠 거라는 거. 그 느닷없이 쏠 때는 고점에서 잡으시면 안 되시고 저점에서 지금처럼 바닥권에서 잡으셔야 된다는 거. 조정받은 가격에서 잡으셔야 된다는 거. 수급이 쏠릴 초창기에 그러기 위해서는 잘 보고 계셔야죠. 낮은 가격대. 지금 같은 가격대에 잘 보셔야 되시고요. 관심 없으신 분들은 뭐 거래 안 해보실 수 있고 좀 불안하신 분들은 만원, 2만원, 10만원, 20만원 소액으로만 해보시고 자신감이 붙고 수익이 났다면은 그 수익이 난 금액만큼만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자금을 늘려가시면서 거래하시고 이런 종목들 어느 정도 변동성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고점에서 주저앉지 마세요. 고점에서 던져놓지 마세요. 5%든 10%든 먹었으면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더더구나 뭐 제가 뭐 바이넥스나 AD칩스나 IA 이야기할 때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 종목은 더더욱 오버나잇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서현이나 프리엠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지부진하지만 뭐 가격을 싸게 주겠다는 얘기는 뭐 이슈만 다시 떠오른다면은 얼마든지 싸게 잡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이 가격에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프리앰스도 뭐 저가라면은 쳐다보시다가 수급이 붙는 날 바닥을 찍고 돌아 나오는 자리에 분봉상 두세 개 정도 양봉 확인하시고 거래하시라고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전 분봉에서 쭉 횡보 거래량 없이 가다가 두세 개 분봉에서 거래량 뭐 3배, 4배, 5배 이상 폭발시키면서 돌아 나가는 자리, 그 초입에 2개나 3개까지만 보고 3개 정도는 바로 들어가셔야 되시고요. 2개도 과감하게 베팅하셨다가 방향성이 아니다 싶으면은 2%나 3% 안에 손절 치시고요. 방향성이 맞다고 하면 따라가시다가 고점에서 꺾일 때, 안 꺾이면 계속 가는 거고요. 꺾이면 2%, 3% 이내에서 빠르게 익절. 자, NI 스틸도 마찬가지죠. 그나마 최근에는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 하면서 바닥을 보여주지 않은 종목이 NI 스틸이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회사 볼 필요도 없고 실적 볼 필요도 없고 그냥 대선 테마다라고 했지만, 이 종목은 회사도 실적도 대선 테마가 아니어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철강이 워낙에 지금 부각을 받다 보니까 뭐 끝도 없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이렇게 항상 이슈를 붙이면서 달려가는 종목들은, 자, 길게 보지 마세요. 절대 길게 보지 마시고요. 짧게 먹고 나오세요. 들어가셨는데 3%, 5%, 2%든 수익이면은 일단 챙기시는 거죠. 일단 챙기시고 그날 먹고 또 먹고 1시간, 2시간 간격, 뭐 오전, 오후 간격으로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거래하실 수 있으니까 욕심을 덜어 놓으시고 여러 번 거래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짧게 방망이 짧게 잘 잡고 대응하실 수 있는, 이런 빠르게 움직이셔야지 먹을 게 많고 여러 번 먹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 누누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종목과 차트 한번 살짝 짚어드렸고요. 뭐 제가 언급해드린 종목 아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항상 뭐 바이넥스 이야기하고 에이드칩스, IA 이야기하지만 이 종목보다 다른 종목 더 퍼포먼스 나아지는 종목들도 많고요. 더 미래 정말 좋은 종목 많습니다. 그냥 저는 이 종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지, 꼭 제가 짚어드린 이 테마가 옳다, 이 종목들이 옳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제 뇌피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선택이 국민의힘 입당이 아니라 독자 노선을 가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시밭길인 건 사실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됐든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분들이 됐든 의석을 가진 의원들의 숫자, 결국은 숫자 노름이죠. 이거를 20개를 만들 수 있냐가 첫 번째죠. 자, 20개를 만들었다면은 창당해야죠. 창당해서 글자 그대로 제3세력을 만들고, 일단은 뭐 국민의힘 주자 중에서 10%를 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간다고 하면은 분명하게 여권에서도 동요가 되겠죠. 여기까지 가기 전까지는 여권에서도 움직임이 없을 거예요. 특별하게 뭐 여권 쪽에서 이 윤석열 전 총장을 바라보고 여권에서 뭐 민주당이 됐든 열린민주당이 됐든 뭐 정의당이 됐든 무소속이 됐든 이쪽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바라보고 지금 배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빠져나온 분들은 없을 거고요. 이게 완성이 됐다면은, 이렇게 창당 작업까지 돼서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를 꾸렸다면, 그때는 여권이 1차적으로 분열할 거리가 생기는 거죠. 이 여권에서 윤 총장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 지금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지만 이재명과 반 이재명으로 이때는 뭐 확실하게 명분이 생기겠죠. 왜냐고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 뭐 다 제 내피셜이니까요. 지금은 이재명 쪽도 마찬가지, 친문 쪽도 마찬가지. 서로 맞대치 않아도 우리는 흩어짐은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윤석열 플러스 국민의힘 구도라면은 여기서 여권 쪽에서 분열하는 순간 싸움도 못해 그냥 뭐 붙어보지도 못하고 깨지는 상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서로 갈라설 수가 없지만 자 야권 쪽이 윤석열이 따로 살림을 차린다면은 여권 쪽도 더 이상은 두고 보진 않겠죠. 먼저 움직이는 게 이재명 쪽이 됐든 친문 쪽이 됐든 어느 쪽이 먼저 움직일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움직일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친문 쪽이 먼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고요? 뭐 비토할 수 있는 거리가 있잖아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자,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금 지지율이 뭐 25%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덜 나올 수도 있지만 25%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이 25%가 과연 이재명 네임 밸류로만 만들어진 지지율인가요? 아니죠. 자, 이재명 플러스 민주당 플러스 문재인 플러스 뭐 중도 개혁 뭐 이런 쪽의 어떤 세력들이 다 똘똘 뭉쳐서 만들어낸 이재명이라는 대권 주자의 지지율이 25%라는 거예요. 근데 저 야권 쪽에서 이렇게 갈라치기가 된다면은 여권에서도 굳이 더 이상 이재명만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움직일 게 친문 쪽이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된다면은 뭐 시나리오는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이 팽당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대대적으로 이재명이 수용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팽당하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가 되기 때문에 갈라지겠죠. 갈라져도 야권 쪽에서도 갈라졌기 때문에 사자 구도가 나오는 거죠. 윤석열 플러스 국민의힘 플러스 이재명 플러스 친문 이 사자 구도가 완성되는 거고요. 자, 이재명이나 친문 쪽이나 어느 쪽이 정의당 쪽 정의당도 분명하게 뭐 5%가 됐든 10%가 됐든 요 사이에 표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정책 연대를 할지 친문 쪽에서 정책 연대를 할지 누군가는 정의당을 끌어안으려고 하겠죠. 물론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쪽이 끌어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변수가 안 되는 게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열린민주당은 그냥 친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뭐 제가 제 내피셜이니까 좀 과도하게 제 느낌으로 말씀드려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자 구도가 완성되잖아요. 이 윤석열의 제3지대가 어떤 파괴력과 뭐 안철수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세력들, 뭐 김종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중도 세력들의 중도 우파에 어느 정도를 대변할지 일단 20석 이상이 나온다면은 갈라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세력 일부 그리고 국민의힘 나머지 잔존파 일부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일부 그리고 현 진짜 오리지널 뭐 순장조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친문 세력 오리지널 친노 친문 이 세력들 그러면은 기호가 아마도 대선 레이스 기호는 친문 세력 이쪽이 1번이 되겠죠. 아무래도 여기가 의석수가 가장 많을 거니까요. 여기가 1번이 될 거고요. 제 생각엔 그 다음에 2번은 국민의힘 나머지 세력 여기가 2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어디가 3번이냐는 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요 세력들이
20석만 넘는다면은 확 쏠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반 이상 날아가진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은 영남의 그 의석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반이 날아가진 않을 거고 20석이 넘는 순간 상당히 많이 이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한 뭐 30석 내외 정도까지도 40석까지도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럼 이재명이 자 빠져나왔을 때 몇 석 정도를 만드냐? 진짜 영끌까지 해도 이재명 플러스 정의당과 연대를 한다 해도 30석 미만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친문이 1번, 대선기호 친문 1번, 국민의힘 2번. 친문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가요? 자,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이 민주당이 1번, 국민의힘이 2번. 자, 말씀드렸다시피 30석에서 40석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윤석열 제3세력이 3번, 그리고 이재명 4번. 요렇게 구도가 짜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인데 결과적으로 베스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는 얘기는 창당, 독자 세력화, 제3지대 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최대한 베스트로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독자 세력화를 했어도 민주당이 쪼개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베스트조차 안 나오는 거죠. 이때 베스트로 봤을 때조차도 기호는 3번이지만 뭐 국회의원 수는 한 3, 40석 정도고 이때 파괴력은 분명히 국민의힘의 세력을 온전히 다 끌어안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아닐 거예요. 지금 뭐 30% 넘나드는 40%까지 나오는 이런 지지율이 아닐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재명 경기지사도 민주당을 버리는 순간 지금 받고 있는 이 25% 내외의 지지율이 자 이재명 순수 지지자들만 남는 거고요. 민주당 지지자들도 빠질 거고 문재인 지지자들도 빠질 겁니다. 그러면은 잘해야 15%, 어쩌면은 한 자릿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장고 끝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악수를 둔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거대 양당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쪽이 이니셔티브를 갖고 가지 않을까. 결국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그냥 쓸쓸히 퇴각되는 새로운 국민의힘 대권 후보와 새로운 민주당 대권 후보가 결국은 결승전을 치르는 이런 국면이 될 거기 때문에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상황은 안 좋을 것 같죠. 자, 그냥 제 재미로 새롬이 내피셜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이런 것처럼 장고하지 마세요. 주식 거래하실 때 자, 빠르게 판단하시고 살까 말까는 무조건 안 사는 거고요. 팔까 말까는 무조건 파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청새롬 검색 진행시켜